독일은 전체 학생들 중 40% 정도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독일 유력 경제 주간지 비어트샤프부크에 따르면 독일 전체 인문계 학생 졸업자, 즉 대학 입학권을 가진 학생 중에 77% 정도가 대학을 지나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은 졸업시험이 있지만 입학시험이 없기 때문에 졸업자에게 입학 자격을 주게 되죠. 대학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그리 많은 퍼센트가 아니죠. 왜냐면 전체 학생들 중 김나지움이라고 불리는 독일 인문계로 가는 학생들이 43%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43% 중에서 77%가 대학 인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대학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김나지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외의 학생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독일 교육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대학 입학권을 취득하는 학생들은 51%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77%, 그래서 토탈 통계를 내면 독일 전체 학생의 40% 정도가 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도 너무 대학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많다고 하고 있죠. 신문에 따르면 독일 기독교 사회민주당 교육 전문가 알버트 루프레히트는 너무 많은 대학 진학생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제조업 국가인데 현장에 노하우를 녹여낼 엔지니어들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안으로 IT와 엔지니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시대 그 위상에 걸맞는 엔지니어의 직업군을 만들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독일에 왔을 땐 30년 전이었는데요. 한국 사회 분위기는 그때 절대적으로 대학 들어가는 것에 인생을 걸었던 분위기입니다. 당시는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것이 대학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학만 가도 그때 모두가 엄청나게 축하를 해주었거든요. 대학 가기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대학이 없어서 못 들어갔으니까요. 지금처럼 문 닫는 대학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독일까지 와서 꼭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좋은 나라 독일에서 모든 저의 성장 과정을 이 대학 입학에 맞춘 거였죠. 그리고 40대가 되고 통역가로서 수많은 기업과 관공서를 방문해 보고 나서 독일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됐죠. 대학,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업을 망해본 것도 또는 대학 때 공부를 적게 해서 시험에 낙제해본 것도 그런 것이 아닌 대학을 바로 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인생담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제가 한동안 저희 와이프와 의견 충돌을 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딸 아이의 미래를 두고 조금 의견을 달리했던 거였죠. 저는 대학을 바로 가지 말고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제 교육을 먼저 받고 대학 가자는 주장이었고요. 저희의 엄마는 아이가 바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고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제 교육을 지원하고 또 대학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독일의 도제 교육은 16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입사시험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기업에 선발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기 위해 받는 스트레스를 이들 독일 사람들은 16세 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독일 사회가 아이들이 이 어려운 스트레스를 혼자 받도록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독일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서포팅을 해줄 줄 정말 몰랐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1.5세인 반면 저희 애엄마는 한국에서 대학 나와 주재원으로 독일에 왔었죠. 저와는 약간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식 한국인의 관점으로 독일 사회를 많이 바라보죠. 저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독일의 도제 교육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입사원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딸 아이는 두 곳의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저희 딸 아이는 13학년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적도 나름 괜찮고 대학은 웬만한 학과는 골라서 갈 정도죠. 그런데 이제 도제 교육을 받기 위해 입사원서를 써낸 겁니다. 독일의 모든 도제 교육은 9월에 시작이 되고 저희 딸 아이는 여름 7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 전 지원을 해야 쉬지 않고 바로 쭉 이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이 입사 지원 시기인 거죠.
입사 원서도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독일이 그래도 선진국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일이 그 비싼 인력들을 투입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 딸 아이가 지원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학생이라는 나이에 아이들이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 특히 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만큼 성장을 했어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정말 놀란 것이요. 말 그대로 성심성의껏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보았는데요. 절대 형식적이지 않더라고요. 3번에 걸쳐 전화 상담을 하는데 꼼꼼히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체크해 주더군요. 매 미팅 때마다 거의 1시간 이상을 투자하며 학생 1명 제 딸 아이를 컨설팅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프랑크푸르트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도제 교육을 지원한 거죠. 이 과정은 10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1 졸업만 하면 지원 자격을 갖추는 곳입니다. 제 딸 아이가 지원한 곳은 독일 프로바디스라는 제약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대학이 있고 도제 교육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탄탄한 회사이고요. 이쪽 시장에서도 이미 권위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원래 가려했던 하이델베르크 독일 암연구센터 해물주 연구소는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해서 면접까지 갔죠. 그런데 이 면접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룹 면접이었고요. 면접을 보는데 총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이나 되었죠. 전 제 딸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긴장하고 나온 것을 처음 봤습니다. 좀 많이 긍정적이거든요, 항상. 정말 독일이 대단하다는 점을 또 한 번 느꼈는데요. 한 명의 도제생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독일 휴먼 카피탈에 대한 투자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자 저희 와이프도 제 딸 아이도 독일 사회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제 딸 아이야 여기서 학교를 다니니까 독일화 되었지만요. 그래도 현실 세계는 아직까지 잘 모르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게 했던 것이 대부분 입사 신청을 냈던 아이들 모두가 대학 입학 예정자였던 것이죠. 이 도제 교육이 만만히 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처음 지원했던 기업에서 서류 심사 탈락이라는 결과가 주는 충격은 정말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던 그 마음이 한 번에 쑥 사라진 거죠. 사실 저도 입사까지는 아니어도 서류 심사와 회사 입사 테스트 정도는 붙을 것으로 단순히 생각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치열하려고는 실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업을 방문해봤지만 실제 경험이 없어서 새삼 놀랬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수많은 인재들이 독일 도제 교육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대학 진학보다 도제 교육 쪽으로 방향을 틀어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제 경험으로 돌아가 왜 이들은 도제 교육을 그리할까라는 질문, 그건 제가 도제 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가장 후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이라는 사회는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재능과 성적에 따라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저는 단지 대학만 생각했던 것이죠. 결이 다르지만 제가 이 대목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모든 인력 배출이 대학으로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갭은 정말 커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사고로 시장에 참여해서 치열한 논쟁과 경쟁을 거쳐 창의력을 폭발시켜야 하는데 우린 너무 생태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다시 제 경험으로 돌아가 제가 대학으로 바로 진학을 해서 후회를 한 이유는 그것은 대학을 바로 간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춰야 하는 자질, 그러니까 이 자질 중에 갖출 수 없었던 것 중 하나가 제 전공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이고 허망한 소리인가,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은 늘 A+, 독일 성적으로는 1점 플러스를 받았었죠. 원래 문과생인데 언어가 떨어지니까 수학이나 물리 이런 쪽으로 점수를 받아서 평균 점수를 올렸던 겁니다.
독일어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 것이고 다른 것도 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공부만 하자,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완전 틀린, 완전 잘못된 솔루션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제가 대학 2학년까지는 정말 악착같이 했고 다른 학생들보다도 많이 앞서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3학년으로 올라가니 저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한참 저보다 앞서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했었죠. 그런데 한번 벌어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고 저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간극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전공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나빴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이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냥 철학적인 얘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죠. 독일에서의 교육, 이 독일 사회는 독일 아이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빨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기보다 사고하고 생각하게 해서 결론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고민과 충분한 논리적 사고 없이 해답만 찾게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결과가 한국 아이들처럼 빠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를 실패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하죠. 독일 아이들은 매번 실패를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이런 패턴이 누적이 되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제가 가졌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입체적인 사고를 못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들의 오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성장 과정 중에서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계산하고 테크닉을 요하는 분야가 긴 시간의 반복으로 해결이 되는 그 어느 순간 독일 학생들은 저를 앞서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계산만 하고 외우기만 해서 되는 곳이 아닌 학문의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제가 못 따라갔다고 해야 할까요? 저 같은 스타일의 학생은 도제 교육을 통해서 현장으로 눈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제가 전공하고자 했던 분야를 물리적인 공간에서 먼저 느끼고 눈으로 읽어냈어야 하는데 그래야 입체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저는 그 부분을 몰랐던 거죠. 대학만 입학하면 모두가 똑같은 능력자라고 봤는데 독일 대학으로 바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런 전공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거나 현장 실습을 통해 이야기보다 책과 문헌을 통해 더 입체적인 사고하는 것에 재능이 있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던 것이 아니죠. 현장을 통해서 습득해야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자였던 겁니다. 도제 교육을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기업에서 좋아하는 직장인은 도제 교육을 마친 학생, 그 다음으로는 대학을 나온 학생, 그러나 그보다 더 선호하는 커리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커리어는 도제 교육과 대학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학생이었던 거죠. 즉 생산 현장과 연구직 또는 생산 현장과 경영진에서 있으면서 두 부서에서 오는 간극을 줄여줄 수도 있고 각 부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매니지먼트에 누구보다 뛰어났던 인물을 골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독일의 수많은 중견기업 그리고 히든 챔피언들, 그러니까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은 이사급들도 도제 교육만 하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클로스라는 용접 로봇을 만드는 회사나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 등 제가 모두 방문했던 기업들인데요. 회사의 구성원이 참으로 다양했고 대학 나온 경영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영진들도 꽤나 많이 있었죠. 독일이나 스위스 중견기업 중 기술 집약적인 기업은 모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독일 풀라라는 곳에 제가 통역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똑토 요르단 레알슐레입니다. 사립학교인데요. 학비가 그리 비싸지는 않았던 학교입니다. 레알슐레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도제학교 가기 전 과정인 실과학교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이 번역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우리나라 직능원이 그리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 제너럴 에듀케이션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한국으로 따지면 고1까지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도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놀라운 것은 2개국어로 교육을 하죠. 영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교육을 합니다. 특히 누가 학생들로 오냐면요. 중견기업 대표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독일은 93% 이상이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이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 하죠. 즉 차세대 오너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으로 지나가는 김나줌이라는 인문계가 아닌 레알슐레를 선택하고 도제교육을 하고 대학을 가는 쪽으로 차세대 경영인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대학을 안 가고 거기에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CEO가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쪽 중견기업 대표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는 모든 독일의 직종과 모든 지역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이 퀄리티의 레알슐레를 만들 수 있는 곳도 적기 때문이죠. 즉 독일에서 똑똑한 아이들도 도제교육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찾는 인재가 되기 위함이죠. 실무와 매니지먼트 모두 겸비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도제교육 어린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기도 하고요. 또한 성장 과정 중에 기업에서 수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정말 잔뼈가 굵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같이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처럼 입체적인 사고를 못 가진 학생들에게 내가 공부하는 전공 분야에서 실무를 먼저 경험하고 난 후 그 학문에 대해 입체적인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학을 가는 건 그 후죠. 독일은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츠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획일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교육 전문가분들도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들으셔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재능이 다양하기에 거기에 맞춰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교육적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제 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라고 한다면 대학까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대학교 보내려고 저도 혈안이 되어 있겠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